안녕하세요. 오늘도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마찰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마찰음은요, 국의 마찰이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이 두 가지 발음교가 국의 마찰음인데, 그 마찰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기가 완전히 막혀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공기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그 혀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찰음의 소리가 달라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국의 마찰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몇 번 그림을 보셨겠지만 치조, 윗니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을 치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치조가 끝나는 부분부터 우리가 흔히 입천장이라고 부르는 딱딱한 부분이 바로 경구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의 마찰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경구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개는 연구개 소리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발음을 할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국의 마찰음은 경구개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즉 구개라는 부분, 경구개, 입천장을 이용을 해서 마찰 형식으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발음기호 중에 국의 마찰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쉬 발음과 유 발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무성음인 이 발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을 하는 형식은 일단 무성음이라는 뜻은 소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성음일 경우에는 그래서 소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공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하는 방식을 배워보자면, 자, 일단 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혀 끝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혀 끝을 들어 올려서 입천장으로, 그 혀 끝은 치조가 끝나는 부분부터입니다. 치조가 끝나는 부분부터 혀 끝을 대고 완전하게 입천장에 한번 밀착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붙였다가 이 공간을, 그 입천장과 혀의 공간을 한 1mm 정도만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작은 그 공간만 있어야 돼요. 너무 크면은 빈소리가 나기 때문에 엄청 작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통해서 올라오는 공기가 이 공간을 통해서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붙이고 다시 이제 혀를 조금만 뗄게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밀어내 봅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나고 있나요? 지금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몇 번 연습을 해서 이렇게 그 소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입천장으로 혀를 붙였다가 혀 끝은 반드시 치조 끝으로 가야 됩니다. 치조로 넘어오면 안 돼요. 치조로 갔다가 그 이 전체 부분, 혀의 전체 부분을 1mm 정도만 입천장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자, 지금 이런 공기가 나오고 있으면 소리는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을 모아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입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그 입술 모양을 넣어서 소리를 만들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이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혀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학생들을 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틀린 소리를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혀 중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소리는 그 마찰음의 특징을 살려줄 수가 없고, 혀가 입천장과 아주 조금만 떨어져 있어야 돼. 1mm, 2mm 정도만 떨어진 상태에서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이렇게 여기를 빠져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바로 국의 마찰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단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순수 소리를 만들어줬는데, 이 소리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소리는 무성음입니다. 성대가 절대로 울려서는 안 돼요. 유성음은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무성음 소리만 만들면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단어로 이제 이 발음은요, 한국어에 시옷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시옷이 우리나라 소리랑 이 소리랑 바뀌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만약에 영어와 비슷한 발음교로 쓴다고 하면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국어로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소, 소, 소. 다시 소, 소, 소. 영어로 발음을 하면 show, show, show. 소, 소, 소. show, show, show. 자, 영어랑 한국어랑 가장 큰 차이는요, 일단 자음의 자음 때문에 소리가 나오는 소리 자체가 다르고요. 이 자음이 들어감으로써 영어다운 소리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어에는 강세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단어만 정확히 읽어주면, 글자만 정확히 읽어주면 소리가 돼요. 뭐 소나무, 소나무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영어는 강세 언어라서 단어 음절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마다 리듬을 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소나무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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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면서 가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은 리듬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단어를 한번 보죠. 산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발음 기호로 만약에 이 시옷을 이 발음으로 바꿔본다면, 강세가 첫 번째 있다고 봅시다. 이런 소리가 만들어져요. 한국어를 들어봅니다. 산소, 산소, 산소. 그죠? 성대 울림이 없이, 긴장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영어로 읽으면 샨소, 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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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쇼. 한국어로 읽으면 산소, 산소, 샨쇼, 샨쇼. 일단 자음 때문에 소리 자체가 다르고요. 우리나라 말은 리듬이 없지만 영어에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발음을 하더라도 리듬을 넣게 되면 산소, 산소, 산소. 영어에 만약에 리듬이 없으면 샨쇼, 샨쇼, 샨쇼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은 자음 때문에 일단 소리가 다르고요. 모음 때문에 영어의 리듬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한국어인 시옷은 영어에 이 발음을 써서도 안 되고, 영어라는 소리 자체는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단어로 들어가서 봅시다. 단어를 볼 건데, 단어를 보는 기준이 있었죠.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보면 1음절입니다. 3음절이 아니에요. shake 3음절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1음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음이 2개가 나왔는데, 모음이 2개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알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소리를 완성을 하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음들이 많이 여러 개가 이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음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으라는 소리를 붙이는 게 아니고 순수한 발음으로 발음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1음절 언어고요. 1음절이면, 자, 1음절이니까 리듬이 몇 개가 생겨요? 리듬이 하나가 생기게 되죠. 자,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영어에서 자음들이 있죠. P, B, T, D 이런 소리들은 영어의 소리를 관장을 해주고, 영어의 모음들이 있죠. 아, 에, A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모음이라고 하는데, 모음들은 리듬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정확히 할 수 있을 때 내가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읽을 수 있다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리듬이 먼저 한 리듬이 생기게 되고 이 리듬은 모음이 만들어주게 되죠. 그죠? 모음을 먼저 읽어서 리듬을 만들고 나서 자음들을 넣어서 이 소리들을 단어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모음을 읽어볼게요. 그냥 A, A 이게 아니에요. A, A, A. 다시 한번 A, A, A. 이렇게 읽어서 리듬을 만들고 나서 이제 자음들을 넣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발음은 빼고 뒤에 있는 크 발음만 먼저 해볼 거예요. ache, ache, ache. 다시 한번 ache, ache, ache.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만약에 이 발음만 했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의 그 발음 기호가 ache예요? 그 아프다라고 할 때 쓰는 뭐 헤드에이크나 그럴 때 쓰는 거 있죠. 그 발음이 바로 이 단어의 이 발음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공동으로 쓰는 자음하고 이런 기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sh라는 소리가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게 t로 바뀌게 되면 take가 되고 s로 바뀌게 되면 sake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공동으로 쓰는 발음이 많으니까 내가 발음 하나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더라도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배웠던 순수 발음을 먼저 해봅니다. 읽을게요. shake, shake, shake. 다시 한번 shake, shake, shake. 자, 이번에 단어를 또 읽어 드릴 건데 지금 앞에 있는 시발음 앞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shake, shake, shake. 자, 지금 이 발음을 할 때 바로 shake, shake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나서 이게 됐나요? 그죠? 앞에서 빈 소리가 라고 하는 순수 소리가 많이 나오고 나서 여기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왜 그런 소리가 나게 되냐면 우리나라처럼 강세가 없는 언어라면 그 소리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주 짧게 shake, shake 할 수가 있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강세가 있고 지금 여기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세를 넣어주기 위해서 앞에서 준비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냥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멀리 뛸 수 없죠. 한번 이렇게 웅크렸다가 뛰어야지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음, 강세가 있는 모음으로 올라가 주기 위해서는 한번 웅크리는 동작이 필요한데 그 웅크리는 동작을 라고 하는 그 순수 소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찰음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마찰음들이 음절, 특히나 강세가 있는 음절의 가장 앞에 오게 되면 항상 순수 소리 혹은 강한 바람의 세기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모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면 틀린 발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발음을 해볼게요. shake, shake, shake. 다시 한번 shake, shake, shak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shake, shake 이렇게 발음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발음기호상에 강세 표시를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강세 표시가 없으니까 이 단어는 강세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강세는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강세를 써주지 않는 것 뿐이지 영어의 모든 음절에는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음절 이상의 단어의 강세를 표시해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단어는 당연히 강세가 있는 거고 모음의 강세가 올라가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단어는 1음절 단어니까 큰 리듬이 하나가 생겨나게 되고 모음만 분리를 해보면 이런 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어주고 자음들을 넣어서 소리를 완성을 시키면 돼요. 자, 리듬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리듬 만들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
우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에 있는 성대가 있죠, 성대. 그 부분을 한번 긴장을 시켜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이 단어를 가지고 리듬을 만들 겁니다. 자, 자, 지금 4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성대가 엄청 작게 조금 긴장이 됐고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렇게 긴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 줄 때는 이 성대를 얼마큼 긴장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강세 음절인지 순수 음절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영어의 강세예요. 강세 혹은 리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리듬을 먼저 잡아봅니다. D 발음이 들어갑니다. would. 다시 한번 would. 자, 앞에 순수 소리가 들어가요. S 발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발음을 할 때 이때도 준비 동작은 필요합니다.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should 이게 아니에요. 강세 동작 강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한번 웅크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웅크리는 동작을 라고 하는 순수 발음으로 이렇게 올라갈 준비를 하게 돼요. 알겠죠? 자, 해봅니다. should. 다시 한번 should. 그죠? 앞에 반드시 공기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틀린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히지가 않았잖아요. 뭐가 입안에서 어느 부분을 막은 게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가 나와야 돼요. 순수한 소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 동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막힌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 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정상적인 소리죠. 하지만 같은 순수 소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 높게 올라갈 거냐 낮게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그 공기의 양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발음을 해볼게요. should. 다시 한번 should. 네, 이렇게 발음이 돼야지 should 혹은 should 이렇게 발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영어의 모든 단어, 음절은 다 이러한 이러한 산 같은 리듬을 타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원리는 이 모음이라는 것, 즉 성대를 긴장을 시켜서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소리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should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should 이렇게 성대를 긴장을 시키면서 올라가 주는 소리예요. 자, 단어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런 발음이 있는데 이 발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강세는 들어가 있죠. 이름절입니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리듬이 하나 생기게 되고 이런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이 자음들을 넣어서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이래야지 이렇게 해줘야 이 단어가 완성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라는 발음을 먼저 해볼게요. 아래턱이 많이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자, 뒤에 T 발음이 들어갔죠? 다시 한번 자, 앞에 있는 순수 발음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있는 음절이기 때문에 앞에서 순수 소리가 공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 이 라는 소리로 올라가 줘야 돼요. 알겠죠? 자, 발음해 볼게요. shot. 다시 한번 shot. 한 번 더요. shot.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지 shot 혹은 shoo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리듬을 타고 이렇게 shot
shocked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에서 제가 지금 이 발음을 봤는데 이번에는 순수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를 볼 거예요. 순수 음절의 시작이 강세 음절과는 다릅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단어는 지금 하이픈으로 구분을 해뒀지만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두 번에 걸쳐서 발음을 하는데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음절이라서 강세 표시가 사전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금 뒤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더 클 뿐이지 뒤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리듬이 몇 개가 생기게 돼요? 한 개, 두 개. 두 개죠, 두 개.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리듬, 모음을 뽑아보면 이 발음과 이 발음이 있죠. 그죠? 이거, 자, 합니다. 이, 이게 이 단어가 가진 리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 줄 건데 뒤에 있는 것부터 발음을 해봅시다. 션, 션, 션. 다시 한번 션, 션, 션. 자, 앞에 있는 단어 발음합니다.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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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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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tion. 다시 한번 fiction, fiction, fiction.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강세가 없는 음절의 시작은 F 발음이에요. F 발음이 강세 있는 음절의 시작일 경우는 F도 마찬가지로 마찰음이죠. 그래서 F 발음에 순수한 공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발음해 볼게요.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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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 shin, fiction, fiction, fiction.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발음도 강세가 없는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라고 하는 음절, 모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왔던 강세 음절의 시작인 준비 동작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아도 되죠. 준비 동작이 많이 필요가 없이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순수한 소리는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단어 발음해보고 여기 이 소리를 바꿔볼 거예요. 다시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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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tion. 다시 한번 fiction, fiction, fiction.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F 발음을 이걸로 바꿔서 발음을 해볼 테니까 이 소리와 이 소리 두 개를 구분을 해보세요. 공기의 양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그냥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해볼게요.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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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tion. 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은 확연히 다르죠. 왜냐면 강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공기를 내고 이렇게 점프를 뛰는 거고 이 순수 음절에서는 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공기가 나오면서 내가 작은 점프를 뛰는 거죠. 그래서 높이 한번 점프를 뛰고 작은 점프를 한번 뛰는데 이 순수 발음이 먼저 나오고 나서 올라갈 준비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원래 소리로 바꿔서 해봅니다. 다시 fiction, fiction, fiction. 다시 한번 fiction, fiction. 자, 그리고요 이 발음을 절대 션 하면 안 돼요. 션, fiction, fiction. 이게 아니에요. fiction. 입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이 만들어주는 발음이 발음이죠. 그래서 앞뒤로 자음이 붙었을 때 션, 션 이게 아니라 션, 션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그러면 그 이음절의 강세가 있고, 그렇게 돼서 그 리듬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리듬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 그죠? 이음절이니까 당연히 그 리듬은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음을 뽑아보면 이 발음과 이 발음.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와 발음이 같죠? 그 앞에만 달라졌습니다. 자, 해볼게요. 에, 이게 이 단어가 가진 리듬이고, 이제 자음들을 넣습니다. 자, 뒤에부터 발음을 해볼게요. 션, 액션, 액션. 다시 한번. 액션. 그죠?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순수 음절이 만약에 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없어요. 원래 없는 단어인데 넣어본 겁니다. 그 구분을 위해서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해보세요. section. 다시 한번. section. 그죠?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끝에 있는 이 N 발음을 그걸로 넣지 않고 제가 여기에도 이거를 써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강세 없는 음절의 시작이 같은 발음, 이 자음이고, 강세 없는 순수 음절의 시작이 이게 되고, 그리고 단어의 끝은 이게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리가 절대로 같으면 안 됩니다. 공기의 양에 있어서 같은 발음이기는 하지만 공기의 양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이가 나야 돼요. 그거는 수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강세가 있어서 내가 높이 뜰 것이냐, 아니면 강세가 그 앞에 있는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적게 뜰 것이냐, 혹은 단어를 내가 끝을 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공기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같은 발음이기는 하지만. 알죠? 자, 발음해볼게요. shake, shush, shake, shush, shake. 자, 원래 없는 발음이라서 조금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이 공기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굉장히 약하고 연한, 빠르고 약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발음의 순수 발음의 형식은 지켜줘야 되죠. 없는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기호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아주 약한 발음으로 해주면 돼요. 빠르게. 알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ake.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긴 음절을 봅니다. 자,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몇 음절이에요? 제가 구분을 안 해드려볼게요. 몇 음절? 2음절, 3음절. 3음절입니다. 3음절. 이렇게 하나가 끊겨요. 그래서 강세는 첫 번째에 있는 이 I 발음에 강한 강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음절이기 때문에 리듬이 3개가 생겨나게 되는데,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2개. 이 2개는 둘 다 순수 음절이기 때문에 같은 소리의 양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모음을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자꾸 이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나. 그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해볼게요.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면 이 자음들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강세가 자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발음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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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ship, leadership, leadership, leadership. 다시 한번 leadership, leadership, leadership.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읽어주게 되는데 이것도 보고 여기에 있는 이 L 발음도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단어에서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은 무슨 발음이에요?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 L 발음이죠. L 발음. 그러면 이 L 발음도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면 내가 강세로 높이 점프를 뛰기 위해서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음은 혀를 꾹 눌러주면서 공기가 나와주면 돼요. 이 L 발음의 특징이 유음이죠. L 발음은 유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가 역시 막히지는 않아요. 나오면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어 그 L 발음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는 그냥 리 이게 아니라 리 이렇게 하면서 혀를 눌러주고 공기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L 발음 강의를 보고 오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로 발음을 해주게 되면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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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ship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순수 음절의 시작이 여기에서는 시 발음인데 여기에서도 공기가 절대 안 나와서는 안 되죠.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약한 공기나마 나와서 내가 그 작은 순수 음절의 그 강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냥 시 이게 아니라 시 leadership, leadership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죠. 알겠죠? 이 단어는 그래서 절대 리더십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leadership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단어의 끝에 이 발음이 들어갈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이고. 자, 그 낚시하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쓰죠. 그때 지금 이 단어도 1음절이고 강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1음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끝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죠. 음절의 끝이자 단어의 끝이에요. 그럴 경우에 아까 전에 봤던 강세 음절의 슈와 그 순수 음절의 슈와 지금 단어 끝의 슈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듬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빼고 ish 이게 들어갑니다. fish 다시 한번 fish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나오고 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fish 나오고 있죠. 공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소리가 아무리 약해지고 빠르게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어의 끝이고 음절의 끝이어서 내가 약하고 빠르게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그 발음을 하는 형식은 지켜져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 공기의 양이 적어질 뿐인 거지 그 소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단어, 어떤 그 자음들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음들이더라도 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에는 발음하는 형식을 지켜주고 약한 공기가 나올 뿐이지 절대로 소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 소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알죠? 자, 다시 발음해 볼게요. fish 다시 한번 fish 그죠?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F 발음이 아니라 만약에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이었다면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shish 다시 한번 shish 그죠? 같은 이 발음이기는 하지만 이 소리 그 공기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게 되죠. 혹은 그 힘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타고 강세로 높이 점프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소리를 마무리 지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발음은 절대 뭐 쉬나 이런 게 PC 이런 발음이 아니고 fish
fish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어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로 이 단어를 쓰면 몇 음절이에요? 한국어로.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몇 음절? 3음절이죠. 뭐 후레쉬나 뭐 프레쉬나 그냥 쓸게요. 프레쉬나 뭐 후레쉬를 쓰기도 하고 3음절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이 단어는 1음절입니다. 1음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음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히읗만 쓰는 게 불가능해서 여기에 이런 우소리를 붙여서 단어를 글자를 완성을 해주고 그러고 또 이제 끝에 있는 자음이 혼자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붙여서 단어를 완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글자를. 그래서 우리나라 음절 자체는 영어보다 긴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영어는 순수하게 자음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단어는 이렇게 1음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여기에서 모음이 이거인 거는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리듬이 이거를 만들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음절의 시작은 F일까요? R일까요? F, R. 어떤 거? F, R? R입니다. R. F는요. 여기 있는 F는 그냥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자음만 이렇게 자음만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음절의 시작은 R 발음이에요, R 발음. 알겠죠? 이거 F 발음은 그냥 그 단어의 뜻을 위해서 써 놓은 F일 뿐이고, 음절의 시작은 R이에요, R 발음.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할 때는 이게 fresh 이렇게 발음이 되면 안 되고 아주 짧고 강하게 이 F 발음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R 발음을 이용해서 점프를 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F 발음을 빼면 rash 이렇게 발음이 되고 F 발음이 들어가면 fresh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F 발음은 뒤에 있는 R 발음의 영향을 받죠. 원래 F 발음은 발음인데 R 발음이 입술이 많이 나오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냥 fresh 이게 아니라 fresh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한국어에서 왜 후레쉬라고 쓰는 이유가 이 R 발음의 역할을 여기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fresh라는 단어를 처음에 들은 사람이 이 소리는 흐레쉬가 아니라 후레쉬로 들리네, 후라고 들리네 해서 이렇게 후라고 써놓은 건데 그거는 여기 있는 R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fresh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표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R 발음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잘 해줬어요. 맞는 거는 아닌데 여기에 있는 후라는 건 뒤에 있는 R 발음의 여기에 있는 이 R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죠. R 발음이 실질적인 음절의 시작인데 앞이 뭐 T가 된다든지 D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있는 소리가 뭐 try, drive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다 이 앞에 있는 뒤에 나오는 R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리듬은 이걸로 만들어주죠. fresh. 다시 한번 fresh. 이렇게 해서 단어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의 마찰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무성음을 먼저 봤었죠. 무성음은 공기만으로 소리를 만들어 내줬었는데 국의 마찰음을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입천장에 먼저 혀를 이렇게 붙여줬다가 완전하게 붙여줬다가 1mm 정도만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혀를 경부계로부터 살짝 떨어뜨리고 나서 공기가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소리만 만들어 보면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졌었지만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입술이 이렇게 나와서 발음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정확한 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로 발음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단어, 이제 모음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순수 소리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순수 소리고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오늘 봤던 것 중에서 중요했던 게 또 하나가, 과연 이 발음이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 이 발음과 순수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와, 그리고 그 단어의 끝에서 이 발음이 날 경우에는 같은 발음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발음이더라도 그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났었죠. 내가 점프를 높이 뛸 거냐, 아니면 조금만 뛸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점프를 마무리를 지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났었는데, 이거는요 영어의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지를 못하면 내가 영어 발음을 읽어도 그 리듬이나 강세를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명심을 해서, 항상 노력을 해서 이 소리를 정확히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유성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